키워드 32번 법률 유보 원칙 부분 보고 있고 189페이지 법률 유보 원칙 개념 한번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예외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법률 유보 원칙. 그런데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의외 유보 원칙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두 번째 줄. 단순히 근거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비교 판례 먼저 보면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부분, 수신료 금액 부분. 본질적 중요한 사항인데 KBS가 맘대로 결정해서 문광부 장관 승인 얻도록 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보다 정확히는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판례예요. 그런데 그 위의 사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약관 사건은 뭐라고 하죠? 이 전기요금은 두 번째 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결정을 입법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신료 금액 부분은 위헌, 전기요금 결정 부분은 합헌이고 최신 판례가 전기요금보다 수신료 금액의 고지 방법,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라는 사건 역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보면 수신료 금액 부분 위헌, 90년대 판례, 그 다음 21년 판례 전기요금 한전 결정, 합헌 판례 2번, 수신료, 고지 방법, 분리징수 하도록 한 거 이 부분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헌, 합헌, 합헌.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요. 저라면 이번에 무조건 출제할 판례입니다. 세 가지 판례 모두 중요해요. 최판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회 유보 원칙의 개념,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한 결론이 갈린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확성 원칙입니다. 명확성 원칙은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질문들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명확성은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무슨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헌 해석을 통해 특히 법관이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문장들.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이걸 최대한의 명확성이라고 오답을 내죠.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그런데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형사법률인지 혹은 침해급 법률인지 일반 법률, 민사법률, 급부를 주는 법률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혜택을 주는 거 일반 법률은 좀 완화되고 형사법률 뭔가 뺏어가고 부과하고 나쁜 법률은 명확성 원칙이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동일하게 요구되지 않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형사법률, 조세법률주의 이런 경우는 명확성 요구가 강화됩니다. 반면 일반 민사 급부법률은 적용 안 된다 하면 틀려요. 적용되지만 완화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당방위는 범죄 성립 조각사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칙이 적용된다. 최신 기출지문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위반되는 판례 반드시 음란물 표현, 음란 부분은 명확성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속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다. 아까 봤죠? 언론의 자유 침해. 기출 OX 보면 여러분들 출판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and 성인의 알 권리. 밑줄. 두 가지 기본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 침해, 이것을 발간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 언론의 자유 침해다. 저속일 때. 이건 98년 판례지만 리딩 케이스였어요. 아주 중요하고 지금도 출제가 많이 되죠.
최근 군무원 시험 기출에서도 알 권리 침해 판례로 또 한 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공무원 범죄라고만 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뺐는데 범죄 종류만 열거하고 있고 퇴직 후 사유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명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퇴직 후 범죄에도 적용한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건 좋은데 얼마간 제한할지는 법에 규정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입니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 필요적 면허 취소, 요거 불명확하다 그랬죠.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일행자 직업이다 칩니다. 자, 그다음 제한 상용과 등급 제한이 필요한 영화가 제한 상용가다. 계속 동어 반복 명확성 원칙 위반이고 역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포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봤네요. 다량, 토지, 수지로용 관련해서 다량의 토사를 버려서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요표현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봤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 노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등등 이런 모든 용어들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했던 판례입니다. 명확성 원칙 판례는 여러분들 바로 안 보면 또 헷갈려. 그래서 항상 직전에 한번 다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합헌이다라고 가야 되니까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정보관리기업체, 수뢰죄 적용하는데 이 정보관리기업체라는 부분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했고 이거 하나만 1번 판례 하나만 형사법 책에 안 들어갔다 그런 것 같아요. 1번 판례만. 그래서 요거 근데 출제 가능성 좀 낮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자, 2번.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 부분 끝에서 세 번째 줄 민주적 기본질서의 무해한 행위는 배제하고 명백한 위험 아까 봤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라는 것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A에다가 적용하면 위헌이고 B에 적용하면 합헌이다라는 취지예요. 이것도 한정 합헌 규정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게 뭐냐는 거야. 와인, 술을 얼마를 대접해야 위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명확성 원칙 위반, 일행자 침해다. 기부 접대는 다 일행자. 자, 불량만화, 음란성, 잔인성을 조정할 우려. 이것도 임해하고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이 만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 된답니다. 여러분들 3번부터는 기출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옛날 판례지만 지금도 기출되는 판례들이니까. 가정의례 참뜻, 그 다음에 불량만화, 음란성, 잔인성 조장 우려, 범죄 충동 이렇게 해주시고 자, 5번 타인 통신 매개, 타인의 통신을 이용해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 요것도 조금 낯설죠. 정인 통신 용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에 제공한 자. 그러면 내 핸드폰을 빌려주기만 해도 형사처벌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입니다. 6번은 나눠봐야 되죠. 보고서에 기재돼야 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뭐가 기재돼야 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걸로만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반면 허위 기재라는 말은 거짓말로 기재하는 거니까 이건 알 수 있다. 허위 기재 부분은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게 7번이죠. 공익 목적, 공연히 허위 통신한 자, 미네르바 사건.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우리 경찰 시험에 나왔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리딩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8번, 9번.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정치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 가입을 금지해요. 합헌. 그러나 그 정치단체라는 말은 불명확하다. 이게 정치적 성격이 있는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그 정치단체. 그 다음 8번 판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 부분까지도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했던 사안입니다.
그다음 위반되지 않는 판례는 볼 필요가 없죠. 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쭉쭉 되겠습니다. 유사분보, 흉기, 지주호소, 제작의 의미, 다중의 위력, 토지 홍질 변경, 전문 과목 4번, 199페이지 4번 전문 과목. 이 판례는 위헌이죠. 직업의제 침해, 평등원칙 침해입니다. 그런데 전문 과목이라는 단어는 합헌 쟁점,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5번, 6번, 7번, 8번 이런 것들, 9번, 10번, 11번. 투자 권유, 불확실한 상황, 단정적 판단 제공 이런 것도 합헌이다. 가을에 12번 시정 변경, 13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14번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이 판례에 좀 많이 나왔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외국인을 위하여가 뭐냐, 16번 모의총포, 17번 정치적 의견 공표, 그 밖에 정치적 의견 공표하는 행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자, 18번 국기를 손상, 제거, 의혹한 자를 처벌하는 것. 국기 손상 처벌죄는, 국기 모독죄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24년 경찰 1차에 명확성 원칙 부분에서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 판례 19번. 그런데 기출 표시 없죠. 19번에 이거 최신 기출입니다. 최신의 다시 한번 최근에 기출이 됐어요. 24년 공무원인지 24년 국회 8급인지 하여튼 둘 중 가장 최신 기출에서 19번 합헌 판례로 출제를 했습니다. 빈곤이라는 의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헌 판례를 보면 안 돼. 합헌 판례를 선명하게 하면 안 되고 시험 직전에는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위헌 판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거 외에 나왔다면 합헌이다. 명심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자, 포괄임 금지 원칙입니다. 자, 오른쪽 개념 판례. 원칙은 법률로 해야 됩니다. 법률 원칙과 포괄임 원칙은 딱 붙어있는 원칙이에요. 세 번째 줄 보면 법률 원칙은 법률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꼭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75조의 위임의 구체 명확성을 구비하면 위임 입법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포괄임 금지 원칙은 뒷부분, 원칙은 법률로서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 두고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위임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성, 명확성을 갖추라는 게 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봤을 때, 당해 법률 그 자체를 봤을 때 여기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시행령까지는 안 본다 그랬어요. 법률을 봤을 때 하위 법령이 규정될 내용이 예측돼야 된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례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은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 전체를 검토해서 예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아래 그래서 입법상을 원칙,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이 아닌 보호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냐라고 할 때 되도록이면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등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외적으로 기술적, 전문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시와 같은 행정규칙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따라서 지난 글씨 부분만 보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따라서 법률의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네요. 행정규칙 역시 위임을 받은 것만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회가 입법하라는 법률 유보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영역에 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되고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다거나 극히 전문적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고시, 행정규칙의 위임이 가능하다. 그렇죠?
막 된다 하기 어려우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서 다시 한번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처럼 엄격한 재개정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되도록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들. 여기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바꿔 출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행정규칙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때에는 전문기술, 경미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임할 때는 역시 포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법률에서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하다고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죠. 되도록이면 법규명령에 하는 게 좋겠다. 행정규칙에 하는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답니다. 제한적이나마 행정규칙, 금융감독위원회 고시의 위임이 가능하답니다. 처벌법규도 위임할 수는 있는데 처벌법규 위임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가운데 부분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정말 부득이할 때만 하고 그리고 할 때도 법률에서 뭐와 뭐 범죄 구속 요건과 거래출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어디에서 법률에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법규, 처벌법규에서 위임입법 한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 구체성, 명확성 요구의 정도에 있어서 1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는 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반면 2번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한다면 그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명확성 원칙도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고 포괄임 금지 원칙에 있어서의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도 달라질 수 있다 얘기를 하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203페이지 대법원 규칙. 이 판례는 조금 까다로운 판례로 제가 소개를 했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서 대법원에 있어서는 이런 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열거사항에 있어서는 수권 없이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규칙에 위임을 하더라도 포괄임 금지 원칙은 뭐 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헌법 75조의 근간 포괄임 금지 원칙은 세 번째 줄, 그 아래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준수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문장. 이걸 기억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은 재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려우면 1번은 걷어버리고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설사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아닌 대법원 사법부의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임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때도 포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다만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X는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심사할 필요가 없다 나와서 틀린 질문이에요. 안 된다라고 나와서 틀린 질문입니다. 아셨죠? 포괄임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는 사례는 2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조례입니다. 조례에는 포괄임 금지 원칙 적용 안 되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오케이? 그쵸? 그 다음 같은 취지 판례
포괄임 금지 원칙은 법률이 공법적 기관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례에 공법적 기관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사안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뒷부분 2번 정관의 재정 주체가 행정부라거나 뭐 예외적으로 위임법 한계가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적용된답니다. 근데 이 2번 부분도 여러분들 걷어내도 돼요. 요거는 아직 뭐죠?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 비상객관 문제에서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예외되는 거 조례, 공법적 기관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까지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위반되는 판례 여러 개 소개하고 있죠. 교통안전분담금 사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비율 초과할 때 취소하겠다는 사건, 그 다음에 4번. 4번 판례가 많이 나왔죠. 최근에 공무원 지급정지 대상 기간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그 요건 및 내용 너무 중요하잖아. 연금이 잘리는 건. 근데 총리령과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위헌이다. 5번은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고, 자, 6번 이 법 시행을 위해서 노동부력이 정하는 사항 산재 발생 관련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고하도록 하고, 이번 6번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6번 판례 비교적 최신 판례고 이거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관련해서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도대체 법과 명령이 뭐 이 말 봤을 때는 관계법령 특히 노동부령을 다 봐야 되잖아. 이것은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벌법규 구속요건에 관한 보고 내용에 관해서 전혀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 위임인 것이다. 포괄임 금전치 위반된다. 그리고 7번 의료기기 판매업자 업무 정지한다고 하면서 그 업무 정지 기간 밑줄 요거 상한이라도 규정할 수 있는데 상한도 규정하지 않았다. 아까 부정당업자 일정 기간 명확성한축 위반된다고 봤죠. 기간을 명시할 수 있잖아. 몇 년 이내라고. 근데 일정 기간 또는 이 정지할 수 있는 업무 정지 기간을 상한도 규정하지 않은 것, 이것 역시 포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6번, 7번, 8번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8번, 6번, 7번부터는 조금 비교적 최신 판례잖아요. 8번. 노동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 사업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정한 바 있다. 그 지원을 제한한다라고 되는데 이건 두 가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이미 지원된 돈을 반환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추가적 지원 제한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포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 8번도 법행에 한번 출제가 됐고 2014년 판례, 2016년 판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이 판례는 위헌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포괄임 금지 원칙 위반된다 판례입니다. 자 10번 이게 대표적 판례였죠. 식품 적객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라. 식품위생법 누가 수범자인지 어떤 걸 지켜야 될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포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입니다. 자, 11번 최신 판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손해비양 테이블 비용 부담금 관련해서 모든 쟁점 합헌인데 얼마를 몇 번을 내야 되냐? 그 금액 부분은 포괄적이다. 포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입니다. 이 11번 판례를 내고 싶어서 포괄임 금지 원칙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괄임 금지 원칙 위반 판례도 위헌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판례 조금 봐볼까요?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판례 211페이지. 개업지 제한 판례, 그 다음에
축협 복수조합 설립 금지 판례. 원래 2번이 리딩 케이스라고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축협 복수조합 설립 금지. 이 수당의 적합성이 부정된 대표 판례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도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없다 받고, 4번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금지해봤자 이것도 효과가 없다. 수단의 적합성 부정됐다. 5번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도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판례네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자 6번 재직 중 사유 퇴직금 감액, 이거 재직 중 사유의 과실범은 수단의 효과가 없다. 특히 과실범 부분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거 6번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 별로 중요하지 않고 8번 간통죄는, 그쵸? 간통죄로 처벌한다 그래서 이런 일 안 일어나냐? 효과 없다는 겁니다. 수단의 적합성 부정된 대표 판례 8번 기억하시고, 9번이 이번 시험 기출이었죠.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거, 이건 서열화를 오히려 고착시키는 부정적 효과,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잖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6번, 8번, 9번 수단의 적절성 인정되지 않는다. 9번이 2번 시험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쌀수차도 수단 적합성 부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몇 단계인지 항상 좋은 수단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심해 최소성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판례는 위헌 판결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총론하고 끝나네. 자, 224페이지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제한 35번 키워드. 여러분들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대표적 사람은 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 수용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국민이에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할 때는 당연히 비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보다는 기본권을 보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조문이 헌법 조문 보면 27조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 받지 않지만 군인 공무원은 군사재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문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29조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법에서 향토 예비군대원까지 하고 있죠. 군군경 예비군대원까지 이 사람들은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보상을 못 받으면 국가배상할 수 있어요.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그거 주의해야 되고, 자 33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미안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1, 2, 3건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산후공은 1, 2, 3건을 다 주고 60 이하는 1건, 2건을 주고 5급 이상은 안 주고 이렇게 법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기본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로 3권은 제한할 수 있다. 그 취지를 설명하게 해주시고,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나 하는 업무 때문에 뭐만 단체 행동권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체 행동권 자리를 바꿔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군사법원, 특히 비상대엄화 군사법원은 안심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공무원 부분 한번 226페이지. 공무원은 집단행위, 파업 등을 금지하고 있고, 2번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3번 쟁의행위, 역시 파업이죠. 파업을 금지하고 있고, 4번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바뀌었어요. 업무의 내용을 보지만
과거의 범위를 제한해서 소방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거, 5급 이상을 제외하고 있었던 거 모두 합헌입니다. 자, 5번. 교원, 노조에 들어갈 수 있는 교원은 재직 중 교원이고 해직된 교원을 제외하고 있고 남용 가능성 방지이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그런데 이 교원에 뭐가 빠지면 대학 교수들이 빠진 것은 위헌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대학 교수를 제외한 것은 위헌, 재직 중 교원에 한정한 것은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헌이라고 본 판례는 모든 공무원을 전면 부인 안 되지. 산업공은 줘야 되니까 모든 공무원 하면 안 되고 2번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 다만 조례 자체에 위임하는 것은 문제없다. 자, 3번 교육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이거 기억해야 돼, 제발.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그 밖의 그 정치단체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헌이다. 자, 4번 교원, 초중등 교원이라고만 해서 여기 나오죠. 대학 교원을 제외한 것은 위헌이다. 다만 심사 기준이 좀 달랐죠.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사 기준 달랐지만 둘 다 결론적으로 위헌이다. 특히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용자 기본권 판례 보면 첫 번째 판례가 원칙입니다. 얘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그 외의 권리도 그 수용자 지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라도 가운데 보면 지난 글씨 형의 집행, 도망의 방지라는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와 거주의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돼야 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문장. 이것도 기출입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 제한은 사실은 상관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답니다. 지난 글씨 뚝 떼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기출, 3번 기출된 지문입니다. 손가락 보면 금지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 중에 일체, 전면 금지네요. 운동 전면 금지 위헌이다. 이렇게 봤던 판례. 자, 합헌이라고 본 거, 변호인 아닌 자 딱 봐야 되죠. 서신 검열하는 거 합헌이고, 2번 구치소안에서 재수자복 입어라. 괜찮고, 3번 국가기관에 서신 발송할 경우, 이게 청원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받아야 되는 것, 통신 청원권 침해 아니다. 받고, 네 번째, 금치 중에는 제한이 들어오죠. 접견, 서신수발 금지, 전면 금지 아니에요. 예외적 금지,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것이고 5번, CCTV로 감시하고 개구를 사용하고 동행개하고 하는 것들도 합헌. 운동화가 아닌 고무신 신어라 라고 하는 것도 합헌. 독거실내 CCTV 합헌. 8번, 교도소 거실과 작업장도 사생활 영역은 맞지만 검사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다. 금치 받았을 때는 편지와 서신 수수를 금지하는 것. 전면 금지는 세 번째 줄의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헌으로 나올 때는 전면 금지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그냥 금치 중일 때 집필 서신 수수를 금지하는 것, 지금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로 정리하시면 돼요. 종교의 자유 관련해서는 위헌도 있고 합헌도 있죠. 4주에 1회,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닌 요일에 실시한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1번, 금치 중에 서신, 수수, 전화, 통화, 집필, 신문,
도서 열람, CCTV 이런 것들 모두 합헌입니다. 같은 취지.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번도 많이 출제가 됐죠. 서신을 개봉을 했는데 개봉되는 이유는 법령상 금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이다. 수용자의 편지를 개봉했다. 그리고 열람했는데 열람은 아주 주의해야 되죠. 법원 등 관계기관이 보내온 문서만 열람한 겁니다. 왜? 날짜 지키기 위해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서신을 개봉했고 금지 물품 확인하려고 법원 등 관계기관이 보내온 문서를 열람했고 이건 모두 합헌. 13번 판례 출제가 아주 많이 됐어요. 최근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헌 판례. 1번 변호인 편지 보면 끝장이죠. 변호인 접견 서신에도 비밀 보장돼야 되는데 서신을 열어보는 것은 위헌이다. 두 번째, 미결수가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재수재형 우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유죄의 선입견을 주기 때문이죠. 자, 3번, 4번은 위헌이죠. 특히 4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금지 중에서도 운동금지는 안 된다는 거야. 전면금지도 위헌이지만 원칙금지도 위헌이다. 예외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칙금지도 위헌이다. 이렇게 되고 5번. 일체, 전면금지도 위헌이다. 이렇게 나와야만 위헌이고 일체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합헌입니다. 자, 6번 무봉함 상태로 열어라. 열어서 제출하면 읽을까봐 겁이 나죠. 이것은 사실상 검열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자, 7번 접촉 차단 시설에서 이미 변호사가 된 사람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위헌이다. 최신 판례는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합헌입니다. 합헌까지. 자, 8번 변호사를 만났는데 접견을 녹취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녹취행위 위헌입니다. 자, 9번 미결 수용자한테만 무죄 추정 적용되는데도 얘를 전부 참석 불허한 사건입니다. 이건 위헌이다. 자, 10번 월 1회 참석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실제 연간 1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했죠. 자, 11번 선거권 관련해서 선거권 금고 이상형으로 규정한 것은 합법 불합치,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렇게 돼서 지금은 1년 이상으로 바뀌었죠. 집행유예자는 선거권 제한 풀어져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11번. 자, 12번 형사재판 수용자. 얘도 형사재판에서는 미결 수용자 지위에 있는데 유죄 선입견 줄 수 있다. 위헌이다. 반면 손가락. 민사재판 죄수복은 합헌이다. 이렇게 되겠죠. 수용자 판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머리에 잘 새겨봐. 잘 헷갈리는 사람들은 한 번만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233페이지 아래 보면 사관생도 이 사람도 특수신분관계에 있다.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 제한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원칙들 모두 지켜야 된다. 여러 번 나온 판례죠. 그래서 사회 음주, 퇴학 처분은 사생활 자유 일행자 침해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오케이. 자, 234페이지 입법 부작위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는 진정이 있고 부진정이 있다. 가운데 부분 그 표에 보면 입법 부작위 침해 부분 진정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헌법 소원한다. 이게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 소원입니다. 그런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다. 그럼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 법률을 심판 제청을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해야 돼요. 자, 헌법 소원 먼저 보면 진정입법 부작위,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에서 주로 문제, 쟤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줘요? 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정되려면 입법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입법 의무에서 보통 탈락되죠. 입법 의무가 없다. 기간이 지나도록
안 해준 불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이 요건이고 보통 1번 입법 의무 존재 부분에서 각하 결정이 나버립니다. 자, 부진적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 확인 소원. 이게 68조 2항의 헌법소원입니다. 이걸 해야 되고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이때는 입법 부작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안 된다 내용이에요. 이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235페이지. 진정과 부진정을 구별하는 거. 흠결이냐, 흠결 밑줄. 결함이냐라는 것인데 흠결은 빵꾸예요. 빵꾸. 이게 진정이고 입법은 있지만 좀 모자라다. 결함이 부진정 입법 부작위다. 이런 것들 여러분 나오면 엄청 어렵겠지. 흠결, 결함 이런 단어 한번 봐주세요. 흠결은 빵꾸. 결함은 있지만 벌레가 파먹은 거. 이렇게 흠결, 빵꾸다. 없다는 거예요. 결함은 있지만 결함이 있다. 부진정.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그 법률이 평등원칙 위반된다는 헌법 위반 내세와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해야 되고 이때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이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게 바로 법률을 대상으로 한 68조 2항의 헌법소원입니다. 위헌소원 이렇게 되고 당연히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 90일 준수해야 된다. 반면 진정입법 부작위는 1, 2, 3의 요건이 필요하다 되어 있죠. 가운데 부분 이거는 산재보험법 평균임금 결정 고시하려고 하는데 입법이 없어서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건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방치한 것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봤죠. 입법 의무가 인정됐던 판례입니다. 2002년 판례임에도 이런 판례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22년 법경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네요. 산재보험법, 평균임금 결정 고시 입법 부작위, 입법 의무 인정됐고 위헌이다. 라는 거, 법적 의무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긴 낮는데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부분 같아요. 위원 그 대상, 조사 대상 237페이지 30조 이건 당한 사람이나 친구도,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진정할 수 있어요. 인권위는 고소뿐만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다 그랬어. 학교, 유관단체 보호시설 업무 수행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2호에 보면 사인으로부터 차별해. 그래서 저한테 차별당하면 인권위에 진정하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학교, 사인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단체 사인 등의 차별행위, 또 학교에서의 차별행위 이런 것들은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다. 근데 제외되는 거 보세요. 국회의 입법, 재판은 제외된다. 입법 밑줄, 재판 밑줄 얘는 안 된다. 입법은 여러분들 선거로 심판해야 되고, 그치? 아니면 법률이 문제가 있으면 헌법 재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재판이 문제가 있으면 뭘로 가야 돼요? 1심, 2심, 3심, 재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 재판은 인권위 신정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어떤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냐? 10조부터 22조까지입니다.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22조 학문예술의 자유까지. 그래서 뭐가 포함 안 된다?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됐죠? 최근 법행에서 또 한 번 재산권 포함시켜서 출제했는데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30조 위원회 조사 대상 하이라이트 해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28조, 30조 앞에 28조 관련해서 이것과 인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법원 등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이것도 한 포인트로 나오고, 그다음 47조도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피해자 법률 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인권 문제라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원칙이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 우리 재판이 공개 원칙인 것과 다르죠. 인권 사건이어서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 보면 인권위원 퇴직 2년간 공직 퇴침 금지, 공무단 인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된다 받고, 가운데 부분 법원 재판은 진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합헌입니다. 합헌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법원 재판은 인권이 진정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해요? 헌법 소원도 못합니다. 공권력 행사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자, 235페이지 위로 가면, 표중의 사법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심급에 따라 해결을 해라.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면 형사보상이나 청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으로 재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한정위헌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한정위헌으로 선언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고, 그때는 기본권 침해된다면 그 재판을 뭐 한다? 취소한다. 취소한다입니다. 취소한다. 고쟁점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총론만 했네요. 합헌적 법률 해석 쟁점. 5번 연결되는 개념. 자, 22페이지 앞에 21페이지부터. 합헌적 법률 해석 주제는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출제하고 싶어 하세요. 이 주제 4통으로 내기도 하고, 무슨 한 쟁점 지문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재판 청구권 판례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21페이지 아래 보면 우리 개념 알고 있죠? 위헌과 합헌이 섞여 있을 때 되도록이면 합헌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권력분리, 위법권 존중, 추구하는 정신이다. 그런데 21페이지 위에 보면 한계가 있다. 한계. 그 문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 합헌이라고 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안 되니까 문구, 문의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법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에 따른 한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법 해석을 통해 입법을 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침해가 되니까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래에 형벌조항 조세법에 있어서는 두 번째 문단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에 확장 해석, 유추 해석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도 유효한 것을 해석하는 것만 가능한 것이지, 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했지만 실효돼서 없는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해석이 아니다.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해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하고 죄형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법률로 하라는 이 원칙들에도 반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도 또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어. 따라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역시 유효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효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 합치적 해석이라는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면 조세관명규제법 전문개정법 시행으로 부칙이 실효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실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봤죠.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의 경우에 대해서 헌재가 3번에서 우리가 분명 그렇게 보는 것은 한정위헌이다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음에도 이것을 부인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은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고 헌재가 재판청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줄 위헌성 심사를 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 위헌 결정 역시 위헌 결정이고 기속력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에 한정 위헌 결정까지 넣어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모두 예외적으로 심판하겠다 취지입니다. 헌법 위반되는 결정을 하겠다. 따라서 한정 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는데 그러한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 청구 부분입니다.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고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정위헌 결정 전에 이미 확정됐던 1, 2, 3심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검토할 수 없다. 죄가 없잖아요. 이것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봤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반면 오른쪽 대법원은 생각이 다르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불과해서 이것은 발의줄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이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는 헌재 입장에 따라야 돼요. 다만 대법원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이렇게 누구의 입장이라고 나왔을 때는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출제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해석 쟁점. 한정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총론밖에 못했네요. 우리 간부분들 어떡할까요? 만약에 정리하고 싶은 주제 혹시 있으시면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그러면 주중에 특강을 잡든지 하겠습니다. 국가모독죄는 목적 부분에도 의문이 있고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형법 104조의 2 이것이 위헌이다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로 구분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국가모독죄 심판대상 조항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되어 있고 판례에서 판결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도 의문이고 수단 적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1, 2단계 모두 부정된 판례로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는 출제가 안 되고 위헌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과잉금 존축 위반 위헌이다.